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근에 이제 울릉도 한 달 살기 영상들이 다 올라갔는데요. 거의 뭐 10편이 넘는 영상들이 올라갔었고,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,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울릉도 한 달 살기 하면서 느꼈던 점들, 뭐 비용이라든지 뭐 교통, 맛집, 그리고 뭐 음식이 비싼 이유,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한 달 살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, 또 그걸 통해서 얻었던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팁들을 좀 드리면 이후에 울릉도 한 달 살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, 혹은 울릉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콘텐츠고요. 뭐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1인 여행객으로 울릉도 한 달 살기를 했었고요. 뭐 1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다 이제 1인의 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차별점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한 달 살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예전에 치앙마이 여행을 갔었는데, 그때 이제 사람들이, 외국인들이 이게 한 달 살기를 하더라고요, 치앙마이에서. 그래서 어떤 한 동네, 한 어떤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한다는 것에 대한 매력이 뭘까,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 달 살기를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한 달 살기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, 뭐 울릉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태어난 곳도 이제 삼천포라는 바다기도 하고, 어릴 때 욕지도라는 그런 섬에서 살기도 했고, 바다와 이 섬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드론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. 그리고 플러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지냈었는데, 이 서울과 정말 반대되는 그런 곳이 어딜까? 그리고 또 항상 저한테는 울릉도라는 곳이 약간 미지의 섬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게 울릉도였고, 그렇게 해서 울릉도 한 달 살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많이들 좀 궁금하셨는데, 한 달 살기 하면 숙소가 얼마인지. 뭐 당연히 어떤 이제 취향이나 어떤 숙소 컨디션이나 또 어떤 숙소의 유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잡았었는데, 일단 깔끔해야 된다. 왜냐면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깔끔하게 사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깔끔했으면 좋겠다. 두 번째가 그래도 울릉도고, 바다고 이러니까 뭔가 욕심으로는 뷰가 좋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가성비 좋은 숙소면 좋겠다.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정말 많이 탐색을 해봤습니다. 거의 뭐 모든 숙소를 찾아본 것 같은데, 그러다가 원래 한 2개 정도의 그런 이제 안이 있었어요. 에어비앤비에 바다 바로 앞에 있는 1층짜리 개인 집인데,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사는 조건이 있었고, 나머지 두 번째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였거든요. 그래서 비용 차이가 근데 꽤 많이 났었어요.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4인 도미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1박에 3.5만원?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. 그렇게 좀 저렴했고, 그리고 한 달 동안 살면 뭐 연박 할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,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전체를 빌리다 보니까 혼자 생활할 수 있어서 좋고, 뭐 화장실도 혼자 쓰고 이런 건 다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비쌌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좀 신생 게스트하우스, 울릉 벚꽃이라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었고,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용으로는 이제 연박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한 90만원 좀 안 됐던 것 같거든요. 그 정도의 비용이었다. 뭐 100만원 내외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울릉도에 숙소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가족 단위의 어떤 리조트라든지 뭐 독채 이런 것들도 있는데, 게스트하우스도 거의 뭐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었고, 또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도 많고 한데, 저는 운 좋게 이렇게 좀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지고 했던 것 같고, 대신 이제 뷰가 좋은 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. 오히려 한 달 살기 하면서 게스트하우스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, 혼자 그 어떤 방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있으면 살짝 좀 심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, 이게 또 시기가 있어요.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시기, 또 배가 안 뜨면은 거의 뭐 게스트하우스 저 혼자 썼었고, 뭐 때론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, 때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시끌벅적해서 재밌었던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총 비용, 얼마를 한 달 살기 동안 하면서 들었냐.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50에서 300 정도
이제 들었던 것 같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200만 해도 충분히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3박 4일 정도 같이 렌트도 하고 또 1박을 다른 감성 숙소에서 묵었었거든요.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좀 더 많이 든 부분도 있고, 그래서 뭐 이렇게 숙소 비용이랑 1인 식대를 하루에 2끼 해가지고 한 끼당 2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1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, 나머지 기타 이제 교통비라든지 관광지 비용도 막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, 좀 유료 관광지를 가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들,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구매 비용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이제 식사 비용. 이거 진짜 이미 너무 유명해졌죠. 이제 울릉도 식사가 너무 비싸다, 그리고 뭐 홀로 여행객들은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다,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이미 너무 언론에 노출이 돼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, 현실적으로 한 달 살기 하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은 들었어요. 일단 뭐 식사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 미만대는 거의 뭐 못 본 것 같고 진짜 잘 없었던 것 같고, 근데 이게 또 제가 있으면서 또 여러 이제 현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본 건데,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울릉도는 배가 안 뜨면 식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, 이제 파도가 심하다거나 배가 안 뜨는 날들도 꽤 많으니까 식당들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. 재료 수급들이 이제 교통의 제한점이라든지, 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수급이 안 돼서 감자튀김이 세트에 안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싼 것도 있고, 또 이제 그 울릉도의 어떤 섬의 특징인 것 같은데,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온대요.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, 그래서 아예 식당을 안 하고 11월부터는 이제 뭐 경북 포항에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또 그쪽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또 날이 좀 풀리면은 들어오는 뭐 이런 삶의 방식도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그 한철 장사에 또 좀 비해지 않나. 개인적으로 이제 울릉도를 좀 좋게 다녀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점이 있어서 살짝 비쌀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,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싸긴 비싸다, 식사하기 좀 쉽지 않다, 이거는 뭐 좀 팩트가 맞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을들, 관광지가 아닌 울릉도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에서도 식사를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근데 그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은 또 괜찮은데, 이제 다 유명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또 대표 음식들, 이런 것들은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이제 교통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, 일단 뭐 울릉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뭐 쾌속선이랑 크루즈가 있는 것 같고, 서울 경기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이제 강릉인 것 같은데, 거기는 아직 크루즈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쾌속선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쾌속선을 타고 갔고, 그러니까 뭐 3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, 대신 또 강릉까지 가기도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셔틀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경기도에서 강릉으로 가는 셔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셔틀을 잘 활용하면은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또 경남 이런 쪽에서는 뭐 포항이라든지 여기는 쾌속선이라든지 크루즈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, 선택의 폭이 좀 더 있었어요. 대신 이제 크루즈를 타면은 뭐 약 7시간, 쾌속선을 타면 뭐 3시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, 이런 시간이라든지 비용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. 그리고 뭐 울릉도 시내에서의 교통도 이제 한 2가지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버스라든지 렌트해서, 차나 오토바이 렌트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냈던 것 같은데, 버스도 상당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노선은 오른쪽으로 도는 노선, 왼쪽으로 도는 노선이 2가지밖에 없었고, 정류장도 뭐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, 그리고 시간대도 시간표가 딱 있어요. 그게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맞춰서 다니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. 뭐 하루 만에 울릉도 반바퀴 관광지를 돈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2박 3일 왔는데 버스로만 울릉도 한 바퀴 다 도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, 잘만 활용하면 버스도 엄청 가성비 좋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차 이런 거는 뭐 다 쉽게 무료로 대부분 돼 있었던 것 같고, 퀵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기에는 이제 렌트가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, 시간 절약도 많이 할 수 있었고, 대신 이제 뭐 술 같은 거를 못 먹는 그런 제한점, 생각보다 그 울릉도 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비포장도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, 또 비 오거나 이러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6번째로는 이제 맛집, 음식 어떤 게 맛있었냐. 사실 진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음식도 먹어보고, 또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들도 먹어보고,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보고, 정말 다양하게 먹어봤던 것 같은데, 이제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일단 오징어. 뭐 회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오징어 사면은 15,000원에 엄청 2인도
오징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가성비 좋게 정말 싱싱한 오징어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오징어를 거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오징어의 그 소주는 정말 뭐 야외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다. 역시 울릉도는 오징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횟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 오징어를 팔았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맛있었던 거는 저동항에 이제 독도반점이라고 뭐 중국집이에요. 근데 거기 이제 중화비빔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, 해물짜장도 그렇고 뭐 짬뽕도 유명하고 했었는데 다 맛있었는데 중화비빔밥이 특히나 맛있었다. 거기를 진짜 한 3-4번 넘게 갔던 것 같고, 또 생각나는 곳은 이제 뭐 독도새우, 저동항에 있는 독도새우 너무나 유명한 맛집인데, 뭐 독도새우도 맛있긴 했는데 거기 나오는 탕이 있거든요. 세트 시키면 나오는 탕이 있는데, 와, 그 탕에 라면 사리 넣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라면 사리 2개 넣었던 것 같은데, 그 정도로 진짜 그 탕이 아주 기억에 남는, 가성비 좋게 생각났던 거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천부항의 강남가든이라고 뷔페거든요. 9,000원짜리 뷔페였는데 나름 울릉도 현지 음식들이 있었어요. 이제 내장탕 그런 것들도 함께 있었고 했는데, 와, 거기 있는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그때도 2그릇 먹었었는데 천부항에 3번인가 갔었는데 2번을 거기 갔었어요. 그래서 강남가든 이 정도 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, 좋았던 점,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려보면, 일단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죠. 풍경. 날씨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 같은데 그 날씨에 따라서 풍경이 다 달라요. 똑같은 데를 가더라도 미세한 그런 날씨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정말 새로운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풍경이 너무 계속 바뀌고 다채로웠다, 이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건데, 울릉도 주민이 돼서 체험을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울릉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울릉도 주민들한테만 오픈되는 그런 무료 영화를 본다거나, 아니면은 이제 그 해병대가 있어요. 이제 그 해병대 분들이 이제 생활하고 이런 것도 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, 오징어 반장에서 정말 많은 오징어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떤 울릉도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간접 체험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신기했다. 그리고 뭐 이제 한 달 살기라는 게 어떻게 뭐 관광도 관광이고 여행도 여행이지만 좀 쉬러 가는 부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좀 여유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울릉도의 소박한 풍경들과 함께해서 더 그 가치들을 크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아쉬웠던 점은 일단 뭐 식사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이제 뭐 숙소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먹을 때는 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1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, 배 안 뜨거나 이제 운 없으면 식당 문 닫은 곳이 많다 보니까 지도상에는 식당이 있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리스크를 함께 가지면서 여행을 했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, 생각보다 뭐 없습니다. 어떤 동네를 가면 동네에 카페나 편의점이 하나 없는 곳도 있고, 이제 뭐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도 편의점이랑 식당은 없었거든요. 카페는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, 예를 들어서 뭐 여행해서 더운데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도 하나 제대로 먹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고,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, 울릉도 뭐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, 아직까지는 제주도는 진짜 많이 발전된 섬이고 울릉도는 아직 한참 발전이 돼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공항이 생기기 전에 아직 이렇게 좀 순수한 울릉도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 울릉도에 여행을 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1인 여행객으로 뚜벅이로 다니다 보니까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8시가 막 차고 뭐 이러다 보니까, 또 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버스 시간이 좀 더 일찍 끊길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노는 게 뭐 혼자라도 사실 좀 분위기 좋은 데서 술 마시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가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어떤 무드는 잘 못 즐겼던 것 같은 느낌? 이제 버스 시간이 확실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녁 먹기도 좀 애매했어요. 뭐 7시에 저녁 먹는데 버스 시간 안 맞으면은 그냥 저녁을 외부에서 안 먹고 숙소에 미리 들어가서 먹는다거나 뭐 이랬던 적도 많은 것 같고, 그래서 살짝은 이제 버스 타고 여행하다 보면 그거에 따른 제한점은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
저도 이번에 한 달 살기를 처음 해봤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냥 관광해서 잠깐 왔다 가는 것과 한 달 동안 천천히 둘러보는 것의 매력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느리게 하는 여행의 묘미가 정말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울릉도라는 곳이 그렇게 좀 천천히 보기에는 더 좋은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제 울릉도 여행하시는 분들 혹은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.